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탈북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어제 이어 오늘도 북한의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가수 윤도현이가 북한에 갔을 때 이제 북한 식당에 앉아서 맥주를 먹는데 종업원이 술 안 드십니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윤도현이가 여기 술 먹고 있잖아요, 맥주. 이러니까 우리는 40도가 넘어야 술이라고 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면 북한에서 화장품을 팔고 또 북한의 백화점처럼 물건을 팔고 또 북한에서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팔고 또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를 마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특수한 사람들만을 겨냥한 이 선전적인 요소가 강하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전체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평양이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외적으로 노출될 만한 부분에 그런 것들을 하는데 네.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은 이 북한에 온 많지는 않지만 관광객, 네. 또 북한의 평양에 주재하는 외교관, 네. 또 북한의 아주 특수 상류층, 그리고 또 남한에서 북한 많이 갈 때 온 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도수가 높은 술 안 먹습니까? 하고 그거 먹으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걸 먹어야 이제 매상이 확 올라가니까 그런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에 네. 이런 유래된 말도 있습니다. 술 먹으면 예. 모든 그 욕망이 예. 풀어나고 남성들이 그럽니다. 술 먹고 기아집 사주겠다는 거 거짓말이다. 아, 그게 술 뭐냐면, 북한에서 그런 걸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처럼 평양에서 대표단이 왔다던가, 중요한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이런 데는 술을 대접하는 이유가 사람은 술을 먹으면 자신감도 좀 업이 되고, 다야모로 북한에서 요구하는 그 목적이 그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술 먹으면 내가 돈이 안 먹은 사람에 비해서 잘 나온다. 그런 것도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 예. 예. 그렇죠. 우리가 이 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가 있을 때 술 먹으러 가면 에이 오늘 술값은 요것만 써야지 하다가도 취해버리면 그렇죠. 팡팡 먹고 옆에 여자가 있으면 여자한테도 네. 막 주고 이렇게 네. 되는 그걸 너무 심리를 잘 아는 거죠. 예, 그거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 한국의 재벌 회장들이 갔을 때 네. 밤새 술을 먹였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 북한이 그때 이제 문재인이 갔을 때 왜 재벌 회장들을 술을 먹였을까요? 여러 측면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여성을 그런데 동원시키는 이유가 남자는 어지간 본능적으로 여자가 옆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런 충동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재벌들이 가면 그런 사람들한테서 어떤 비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여성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고요. 예.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여성을 투입시키는 또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하는데 그 평양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대표단이든 재벌이든 어떤 사람들이 가도 철저하게 촬영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감시해야 하는데 일단은 여성들을 거기다 투입시키는 목적이 북한의 어떤 뽑아내기 위한 수단과 그 다음에 외화벌이 돈을 빨아내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성거이가 민주당 정권 때 이제 문재인이가 갈 때 재벌 회장들이 수행원도 안 데리고 따라서 갔잖아요. 네. 근데 이성거이가 이제 그 말을 함부로 툭툭 던지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사람은 좀 인텔리라기보다는 좀 무식하게 보이더만요. 무식한 게 제 딴에는 북한 김일성한테 김정일한테 충성한다라는 어떤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쇼죠. 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삼성, SK, LG 회장하고 이성거이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냉면을 먹었죠. 네. 옥류관에서. 네. 그때 이제 냉면 먹고 있는데 한 명이 그 냉면을 한 그릇 먹고 또 두 그릇째 먹으니까 이성거이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재벌 회장이 북한에 가가 참 그 냉면 한 그릇 먹다가 한 그릇 더 먹는다 하다가 그 이성거이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전날 이제 술을 많이 먹었다. 네. 많이 먹였겠죠. 네.
그러니까 뭐 재벌 회장들이야 나 술 안 먹는다고 방에 들어가서 자면 또 정권에서 뭐라 할까봐 겁이 나서 이제 술자리에 갔을 거고 그 어쨌든 뭐 엄청 먹이면서 북한에 네. 투자하라 그게 그걸 끌어내려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을 그리 먹고도 투자하겠다라는 술김에라도 답변이 안 말을 나니까. 안 하니까 예. 이제 이선거이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그날 그렇게 내질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협박이죠. 예. 자기 딴에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려간 정권이 그 말 함부로 한 이선거이 조심해라 한마디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면 한국의 재벌 회장들을 북한에 데려다가 수행원도 없이 갔잖아요. 그건 진짜 그게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북한 가는 비행기에 타고 간 적은 처음일 거예요. 그건 진짜 그 왜 그렇게 했는지 수행원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아무리 재벌이라 해도 네. 그렇게 수행원도 없이 북한이란 나라는 주적입니다. 주적. 예.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이 남조선 계래도당은 엄연하게 우리 적이라고 명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당연히 수행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수행원도 없이 우리나라의 주적인데 거기에 수행원도 없이 갔다라는 자체가 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 데려가가 수행원도 없이 중간에 그럴 통로도 없이 그때 이제 한 테이블에서 먹은 사람이 이제 재벌 총수 이승거이하고 한 테이블에 이재용이 삼성의 SK 최태원이 예, 그때 LG 뉴스 나오고. 구광모 등이 이제 한 테이블에서 먹었는데 정색을 해가지고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고 재벌 총수들은 뭐라고 또 반박하다가는 어찌 될지 몰라서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전체적으로 북측 입장에서 남북 관계가 더 속도를 냈으면 하는 측면이 있고라고 또 공개석상에서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재벌 회장들을 북한에 가가 던져주고 네. 그럼 북한 너가 술 먹여가 협박을 하든 뭐 유혹을 하든 해서라도 투자한다고 말을 하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고 밤새 술을 먹였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제 관 빡 찔른 거 아니겠습니까? 화가 난 거죠. 그 참 희한한 부분이라고 보여요. 자기들이 재벌을 거기에 예. 초빙했다라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목적은 투자지 않습니까? 예. 투자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화가 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대목이 밤새도록 술을 어지간히 먹이고 그래서 재벌 회장들이 이제 취해가지고 아유 저 영화 쏘겠습니다 뭐 공장 뭐 여기 하나 짓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한 거 이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예. 참 북한에 가서 술을 이는 건 참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그 한국 사람 저 친북적인 사람들은 네. 저 좌파 세력들 중에 북한에 갔다가 네. 술을 많이 먹이고 네. 또 밤에 이제 정신 인사불성이 돼서 자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여자가 옆에 누워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애를 낳았다 북한에. 그러니까요. 이래갖고 협박을 예.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북한에 있다면 북한에 가서는 아예 술을 먹을 때 뭘 안에 탈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사진을 찍힐 수도 있고 환각제 협박용으로. 탈 수도 환각제 있고. 탈 수도 예. 있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좌파들은 북한에 가면 마치 막 가서 대우 좀 해주면 우쭐을 해가지고 그냥 막 먹거든요. 주석인 코가 마냥. 삐뚤어지도록 옆에 여자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한 방에 이제 코가 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술과 여자를 조심해라. 예.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정작에 정권 북한 체제에서도 우리 재벌가든 대표단이든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오면 여자하고 술을 대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들고 오셔야지라고 그때 그렇게 말했다라는 지금 이야기인데요. 이 북한에 김정일이는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예. 김정은이도 뭐 술 별로 좋아합니다. 안 오는데 술 네. 좋아하죠. 그 네, 살이 술 안 좋아합니다. 먹으면 살이 그렇게 찌지는 않죠. 그럼요. 밥만 먹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네.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촌동원을 갔는데 선생님이 자기 아빠가 경찰관인데 이게 신체가 약해가지고 술은 나달이 어떤 핵심 원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북한은 살찐 사람이 좀 보기 힘듭니다. 없죠. 예, 다 예, 진짜 배도 없을 정도로 이런 체질인데 우리 아빠가 경찰관인데 너무 이게 신체가 말라가지고 술을 저녁마다 조그만 양주잔으로 한 잔씩 마셨는데 한 달을 마시니까 배가 나오더라. 그래서 북한은 배 나오는 남자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이게 소개팅 볼 때도 그렇습니까? 좀 이게 간부 스타일, 간부라는 그런 걸 많이 상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서 이런 간부들이 음식을 잘 먹고 또 영양 가치 있는 걸 섭취하다 보니까 배 나온 사람들 다 간부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제처럼 술을 여기 와서 보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되게 그 이제 살이 좀 오르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제가 느꼈는데 북한에서 그만큼 술을 무리하게 마시지 말고 한 잔씩 조그만 잔을 한 잔씩 매일 적당히 마시면 이 건강에 사실은 좋다 그런 의미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정상회담 할 때 만찬주로도 지금 이 문배술 2견주를 먹고 이 청와대가 그때 정상회담 때 보니까 김정은이가 술을 상당히 많이 먹었다고. 네. 거기 배석했던 사람이 그렇게 옮겼어요. 그런데 영국의 그 일간지 인디펜던트라는 데는 김정은이의 주량하고 음식에 관한 기사를 김정은이 전속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라고 일본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그 사람의 발언을 갖다가 했는데 이 사람이 82년부터 13년간 김정은의 전속 요리사를 예, 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하고 김정은이하고 매우 친한데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프랑스 와인에 빠지가 있었다. 또 스위스 치즈, 스위스에 유학 갔던 에멘탈이라는 스위스 치즈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지가 집권하고 지 요리사들을 북한 사람 요리사를 스위스 프랑스 요리학교에 보내가 치즈 제조법을 익히도록 했는데 요리사들이 이 유럽 치즈 맛을 못 내가 김정은이가 직접 가서 배워오라고 그렇게 시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본의 와규를 스테이크를 엄청나게 좋아했다. 일본의 그 와규라고 하고 생선 초밥, 이 프랑스 크리스탈 샴페인을 즐겨 먹고 하루에 2병은 한 자리에서 먹는데요. 그런데 스시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소고기 스테이크, 상어 지느러미, 와규, 스시 이런 거를 매 식사마다 잔뜩 쌓아놓고 와인 뭐 최대 10병까지도 먹는다니까. 이러니까 이게 살이 안 찔 수가 없죠. 당연히 안 찌죠. 원래 김일성이 감오는 3대 독재는 심장 비대증에 심장 판막, 심장 쪽이 다 유전으로 안 좋습니다. 워낙 김일성, 김정일에 비해서 김정은이는 해외 유학파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로 음식을 서양 음식을 많이 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정은이가 남북 회담을 할 때 2018년 팬문점 회담을 할 때 북한에서 이제 내놓은 요리가 김정은이 취향을 고려해서 스위스 감자전도 뭐 남한식 감자전이 아니라 스위스 감자전 레스티라는 걸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김정은이한테 잘 보이려고 그것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저렇게 술을 먹고 음식을 폭식을 하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저 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운동은 안 할 거고. 그죠? 운동은 안 하죠. 그래서 당시 웬만하면 김정은이에 대해서 말을 삼가하는데 그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서도 김정은이가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일도 있고 김정은이 술을 많이 마실 때는 그때 그 북한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많이 마시니까 uk이 올라가지고 얼굴이 갖다나 살이 쪄서 막 이렇게 빨간색을 띠는데 술까지 마시니까 아주 자주색 빛을 띠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주색. 우리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음식 그리고 술 그리고 치즈 같은 안주 때문에 이제 비만을 못 고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런데 이제 북한의 정작 당 간부들은 잘 먹을 건데 김정은이만큼 찐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가 큰일 나겠나요? 그렇죠. 뭐 마음대로 못 먹지. 간부들도 먹긴 먹는다 해도 일반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좀 먹긴 하지만 그 평양 이제 김정은 라인 비하면 잽도 안 되고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북한은 육사 그룹바 뭐 이런 어떤 그룹바들이 많습니다. 조직 체계가. 그래서 그런 그룹바들이 술 문화라든가 여성 문화 뭐 이런 걸 계속 단속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이 조심을 해야지 조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그래서 북한은 초창기는 이제처럼 식량으로 술 하는 집들이 많았지만 식량이 워낙 귀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90년대 후반에는 어떤 술이 또 많이 유행이 됐냐면 도토리 술이 많이 유행이 됐습니다. 그 참나무에서 나오는 도토리. 또 북한은 그 한경북도 지역에 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줌마들이라든가 남자들도 나무 밑에 가면 도토리가 수룩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토리를 가져다가 묵도 만들고 그다음에 보숭이도 만들고 보숭이라는 거는 그 가루처럼 해서 주먹을 재서 먹는 거 간식처럼 먹는 거 그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술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달래가 많다 보니까 한경북도 그 해룡, 언성, 샛별 이쪽에는 진달래 산이라 해가지고 진달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어떤 분들은 그 진달래를 꽃을 뜯어다가 그 진달래 꽃 가지고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뭐 이제처럼 도토리 술, 진달래 술 뭐 이런 열매들을 추출해내 가지고 그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많이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워낙 고난이 행군이라는 건 경제 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런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뭐 제품을 만들까 이런 데 몰두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런 식물을 추출해서 술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런 술들을 그런 이제 뭐 간부들이나 먹거나 주민들이 먹고 지는 주로 수입된 고급 술이나 중국의 마오타이, 위스키 주로 와인 계통을 좋아한다는데 이 밤마다 술을 먹는데 그 2013년 12월 17일인가 뭐 그때쯤에 김정일이 죽고 이제 2주기 이제 제사 날이죠. 공식 추모대 때 얼마나 술을 폈는지 다음날 11시에 회의를 그걸 시작을 했는데 화면에 보니까 머리도 흐트러져 있고 막 거의 그냥 우리가 그 새벽까지 술 먹고 다음날 저가부지 그 추모식인데 안 나오면 난리가 날 거니까 억지로 났는데 나오기는 완전히 그냥 일명 북한 말하면 꽃제비 네, 그렇게 해갖고 나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술을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고. 예, 좋아합니다. 그다음 이 친구가 뭐 저가부지는 뭐 또 간부들이나 뭐 이렇게 어울려가 먹고 이랬는데 이 친구는 주로 이제 안팎의 외톨이라가 매주에 한 서너 번 밤샘 술 파티를 하는데 한번 마시면 자제를 못하고 또 권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나 암살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 예, 굉장히 그 술을 이 술에 기대서 거의 어찌 보면 김정은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그 제 생각에 거의 중독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그 예전에 그 몇 년도에 그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이 있을 때 그 앉아 있는 자세부터 숨이 너무 차가지고 그게 술 중독이 어떤 술 중독 증상이 맞다. 저도 그래 보고요. 이 친구가 그 오랫동안 좀 앉아 있는데도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도 시진핑이가 마오타이 주를 줬는데 2억 원짜리 마오타이였다. 뭐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나이에 저렇게 술을 먹고 저 몸무게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통치는 사실상 불가능할 거다. 그건 지금도 뭐 가짜인지 또 알 수 없는 거고 또 있다 해도 저게 오래 못 살 거다라는 거는 실제로 또 30대인데 굉장히 노화가 빨리 오는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온갖 그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노화가 저렇게 빨리 온다는 게 그것도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뭐 그 심장 비대증이 또 있다 보니까 그 다리가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탱이 안 되니까 다리도 많이 붓고 어쨌든 건강이 최대로 악화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친구가 그 10대 때부터 술을 갖다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술을 담배를 하고 했으니까 이 초기에 완전히 그냥 맛이 갔다 이렇게 체력이 망가졌죠. 한 번은 그 얼굴에 이 상처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까지도 있었어요. 4, 5cm 흉터 같은 게 이마에. 그래서 과음한 뒤에 어디 찍었다 이런 이야기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나오고. 워낙 어려서부터 술을 많이 집착했고 또 김정일이보다도 김정은이는 스위스 해외에서 많이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서양식 음식 문화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술도 좀 셌고. 자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의 지금 건강 상태, 그것이 이제 서구가 음식 안주 등에서 온 거라면 저 버릇을 스스로 고쳐서 다이어트하고 뭐 그렇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뭐 그렇게 하라고 권유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게 가짜거나 진짜라 하더라도 얼마 더 살지 못할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미 사고가 났든 사고가 안 났더라도 얼마 못 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북한이 김정은의 술 때문에 조기 사단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 건강도 안 좋고 또 체제도 불안하고 모든 면에서 다 정말 불안하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김정은이 스스로 자체가 이게 욕망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더 하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막 가는 거죠. 자, 오늘 그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오늘 2부로는 냉면 해프닝 그리고 김정은의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